안녕하세요. 예산에 사는 최광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산 사는 이순덕입니다. 우와, 새낙의 사상 최고령 신청자 두 분. 새낙의 애청자이신가 보죠? 새낙에?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신청하신 거예요? 일단 예, 오줌똥 가리고 너무 산만해가지고 그거 좀 고쳤으면 쓰겠는데. 그 강아지 때문에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 순박해 보이는 어르신들을 힘들게 하는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1년째 울타리에 갇혀 살고 있는 죄 많은 강아지들. 생긴 것도 하는 짓도 똑 닮은 쌍둥이? 아니죠, 개남매입니다. 아름이와 또리가 수감 생활을 하는 이유는? 풀려났다 하면 아무거나 먹고 제멋대로 놀고 싸고 싶은 것도 개 마음대로 망나니가 따로 없는 개남매가 되기 때문이죠. 강아지는 가져가잖아. 아유, 가져가. 오늘은 처음이니까 좀 해보자고 좀. 오늘은 처음이니까. 울타리 탈출을 꿈꾸는 개남매의 소원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담한 산 아래 위치한 예산의 시골 마을에 오늘의 주인공이 살고 있는데요. 새벽부터 아침밥을 준비하시는 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는 또리와 아름이 사료를 챙겨주십니다. 끼니마다 강아지들 챙기는 게 번거롭긴 하지만 1년을 함께 살다 보니 이제는 익숙해질 일입니다. 먹성 좋은 남매가 아침을 만끽하는 동안 할머니의 아침 준비는 계속되는데요. 아이고 또리야, 밥 다 먹고 왜 그래? 한 가지 안 먹어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뭘 안 먹었는데요? 사과? 사과 먹으면 좋아져요? 네. 좋은 것만 먹지. 아유. 사람도 저기 아래를 쬐끔만 줘야지. 좋은 것도 얘들 다 먹었어. 자, 오빠 아름이랑 물고 꼭 그리 가. 식사 후에 배변판 위에서 후식을 즐기는 독특한 녀석들. 그래도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잘 먹는 개남매를 보면 아직도 신기하고 흐뭇합니다. 그러다 보니 개 후식으로 줄 과일은 이 집의 필수품. 개 2마리 식사도 챙겨줬으니 이제 어르신들 아침 식사를 할 차례인데요. 가만히 있냐? 사람만 그런데 어디선가 스멀스멀 풍기기 시작한 이 기분 나쁜 냄새의 정체는? 아이고, 멀쩡한 배변판 두고 어디다 싸는 거야? 이상하게도 식구들이 밥 먹을 때마다 변을 본다는 개남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익숙한 상황인가 본데요. 니네 너무하는 거 아니니? 쟤도 똥 싼 것 봐, 또 치. 매일 이러니 속이 터지는 할머니. 여기다 똥 싸고 똥 싸라고 여기다. 아유, 배변판보다 장판이 좋아요. 네. 아이, 그냥 밖에 풀어주시면 안 되나요? 내놓으면은 막 저런 거, 저 안에서는 저런 거 물을 뜯고 이거 물을 뜯고 이것도 다 물을 뜯었잖아 여기.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된 개남매의 집. 개남매가 이 집에 온 뒤 울타리에 살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 울타리만 벗어났다 하면 아무나에게 달려들어 귀찮게 하는 것은 기본. 자주 보는 손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유의 몸이 된 걸 만끽하며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흥부자 또리. 게다가 가장 골치 아픈 배변 문제까지. 개남매 입양할 때 이럴 줄은 상상도 못하셨죠? 또 아빠가 또 저
보면 귀엽다고 웃음 나신다고 해갖고 일부러 아시는 분 통해갖고 집에 가서 데리고 온 건데 거의 2달 지나고 나서 계속 사고 친 것 같은데요. 2마리라 그런지 사고도 더 많죠. 딸이 데려왔는데 조금 밉진 않으세요? 속으로는 밉다고 생각하는 거지 뭐. 지금. 속으로는 밉다고 생각하지 뭐. 아유 할아버지 저희가 미우신 건 아니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아들을 잃고 마음 아파하고 있을 때 또리와 아름이가 새 가족이 되었는데요. 매일 사고를 쳐도 보고만 있으면 웃음이 날 정도로 미운 정 고운 정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봄이 오고 곧 농사철이 될 텐데요. 자, 일부 가세요. 나 드린 것도. 농사일을 하러 하루에도 몇 번씩 집을 비우시는 할아버지. 배추에 수박에 비닐하우스만 8개나 된다는데요. 할아버지가 배추들과 바쁠 그 시간 할머니는 뭐 하시나요? 또리야! 저기 거기 까는 얘들 기저귀 밴드. 또 사고 쳤어요. 저 밑에다 깔아주는 거. 기저귀. 그거 깔아줬더니 지금 다 진짜 다 익었구만. 싸라고 준 거지 찢으라고 준 게 아닌데. 앞으로 뚝 자리야. 아유. 매번 배변 실수라는 개남매. 농번기가 되면 할머니도 밭으로 나가셔야 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을 싸고 또 싸는 개남매 때문에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할머니. 개 뒤치다거리 하다가 하루가 다 갑니다. 그래도 종일 울타리에 갇혀있는 녀석들이 불쌍해 잠깐의 자유시간을 줘보기로 하는데요. 그럼 그렇지 일단 급한 용무부터 해결하는 아름이. 배변 패드보다 이게 더 좋아요. 야 이거 다 싸. 이거 다 싸야지. 다 오죠 그게. 세탁기 돌려. 할머니께서 부지런히 세탁실로 들어간 그 순간 기회는 이때다. 거실을 점령한 개남매. 자유인 아니 자유견이 되어 거실 곳곳에 시원하게 싸느라 눈에 보이는 곳이 다 응가밭이 됐습니다. 물고 뜯고 정신없는 개남매. 아이고 니네 아주 신났구나 신났어. 말 시키지 마시오. 할 거 많아요. 야 이게 뭐요 이게. 하지만 딱 걸렸습니다. 난장판이야 난장판이야.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봐.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봐. 이거 뭐야 이게. 아유 좀 놀았어요 할머니. 그것들이 이거. 아이고 지들 아주 원풀이 했구만. 잘못했으니 맴매 맞을 시간. 이거 봐. 아이 골래. 이거 봐. 이거 봐. 거기로 어디로 들어가? 거기로 못 들어가. 이리 와. 물어. 이리 와 물어. 여기 또 물어. 아이고 너 좀 물어. 봐요. 이게 뭐고. 이리 와. 빨리 와. 아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이고 그냥. 오줌 똥 좀 가려줘. 아무데나 싸지 말고. 이 칠띠기야. 니들 이제 들어가. 들어가. 으쌰. 야 들어가. 아이고 하루 종일 뛰어놀아. 좀 지치지도 않나 비야 얘들은. 응. 아휴. 야 이제 안에 가면 조용하거든. 근데 나오면 아주 정신이 없어. 아이고. 매번 이러니 개남매의 울타리 탈출은 꿈도 못 꾸는 일이 됐습니다. 한가로운 주말 오후 할머니 댁에 반가운 손님이 오셨나 본데요. 할머니 댁에서 5분 거리에 살고 있는 딸 식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또리랑 아름이도 엄청 반가워하네요.
아빠 나오세요. 푸짐하게 차려진 맛있는 음식을 식구들과 함께 먹는 즐거운 식사 시간. 역시 밥은 집밥이 최고죠. 짙게 나오는데. 그런데 어쩐지 느껴지는 수상한 김새. 제가 아까 처음에 한번 먹어서 역시나 오늘 식사 시간도 구수한 냄새를 빠뜨리지 않네요. 그래도 언젠가는 또리 아름이의 울타리 생활을 끝내주실 거죠? 똥오줌 못 가리고 물어뜯고 막 너무 막 뛰어다니면 계속 저렇게 가둬놓고 키워야 되겠죠? 장인어른이 저 퍼그 종류를 나오면 이제 되게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네, 웃기게 보면은 생겼잖아요. 웃음이 나온다고. 네. 그래서 사드린 그래서 건데 그렇지.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죠.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지우개 하지 말래. 안돼 산으로 도망가. 아름이와 또리는 이 울타리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반려견 행동 전문가, 따뜻한 카리스마의 강형욱. 강아지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강형욱 훈련사가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그러세요. 예. 개남매가 강 훈련사를 격하게 환영하네요. 풀러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지는 않아요. 풀러놓으면 안 돼. 풀러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풀러놔요? 네. 엄청 막. 훈련사 덕분에 자유를 찾은 개남매. 냄새 맡는다. 냄새 맡는. 그냥 자연스럽게 좀 냄새 맡게 해줄게요. 신기하네. 아니, 어떤 게 신기해요? 이게 원래 강아지들은 우리 사람은 이제 얼굴 보고 인사하면은 인사잖아요. 예. 근데 강아지들은 이렇게 가만히 냄새 맡게 해주는 게 인사예요. 강 훈련사의 눈에 포착된 이 답답한 울타리. 여기 그냥 갇혀 있었다 보니까 우리 강아지들이 여기를 조금 화장실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 스트레스 푸는 뭐 그런 걸로만 했을 것 같아요. 우선 내 집이라고 하는 느낌을 못 받아서 그럴 거예요. 울타리는 내가 갇혀있는 공간이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고, 그 아이는 보호자하고 같이 있고 싶은 아이였었는데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문제 아닌 문제견이 이제 되고 있었던 거죠. 물어뜯는 것도 안 물어뜯고 화장실도 잘 가린다라고 하면 이거 좀 치워주실 마음 있으세요? 근데 이거 친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마음이 아직은 좀 놓이지는 않아? 내려놔면은 아직은 치면 안 돼. 화장실을 잘 가리는데도? 아니 하면 된다고 물을 막 부으시니까 막 저기 봐, 저런 다 저런 것도 안 문다라고 하면 그러고 안 들어갔으면 더우면 열어내야 돼. 아니 저런 이야, 오늘 강 훈련사가 강적을 만났네요. 이거를 치우고 싶어서 치우고 좀 편하게 가족처럼 키우고 싶은 취지에서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죠. 거실이 너무 있으니까. 이 흉물이지 이게. 네. 이게 뭐야 이게? 오면 사람들이 다 깜짝깜짝. 아 그렇지. 이게 뭐 닭장도 아니고. 그냥 거기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거예요. 스트레스가. 묶어놓는 거, 가둬두는 거 똑같은 것 같은데 정말 좋지 않아요. 네. 뭐 어린 아이가 태어났다, 아니면 우리 좀 친척들끼리 모여서 음식도 만들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울타리를 쓰면 좋죠. 근데 거기서 의식주를 다 하면은 안 돼요.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어쩌다가 한 번씩 사용하는 곳으로 돼야 돼요. 울타리는. 요거를 치우고 강아지하고 여기서 이제 지낼 수 있는 마음이 좀 생길지도 모르니까 우선은 제 생각에는 우리 요 친구들 산책을 최근에 언제 해보셨어요? 단백질 했어요.
우리 한번 산책 한번 할까요? 오늘 산책하는 것도 좀 가르쳐 줄 테니까 같이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어. 왜냐면 애들이 너무 여기서만 있어가지고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차근차근 기본부터. 첫 번째 솔루션, 산책하기. 개남매와 할머니가 산책을 나섰습니다. 산책은 사실 매일 하는 게 좋거든요. 예, 매일매일 그냥 나와서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해도 사실 되게 문제들이 많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이걸 안 해주면요, 소변과 대변을 잘 가리는 것도 어려워요. 알아? 그렇지. 이번에는 요 반대로 한번 걸어볼까요? 네. 60평생 처음으로 반려견 훈련을 배워보는 할머니. 아이고, 아주 잘하시네요. 알아? 아주 좋아요. 잘 따라오지 않아요? 네. 간식 하나 그냥 줄게. 그냥 이렇게 뿌려줘서 냄새 맡고 먹게 좀 해줄게. 이렇게 되면은 아이가 코를 많이 쓰게 되면은 조금 마음도 좀 침착해지게 돼요. 그리고 에너지도 많이 쓰게 돼. 대변도 하고 소변도 하고 밖에 나와서 소변 대변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게 훨씬 더 집에서 소변 대변을 잘 가려야 된다는 거를 더 강조해서 가르쳐 줄 수 있어. 그들이 소변 대변을 잘 못 가리고 있다면 어쩌면은 그들이 누려야 되는 어떤 욕구나 어떤 생리적인 현상들이 불충분했기 때문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걷고 싶다예요. 산책은 숨을 쉬는 거하고 같아요. 지금까지 제대로 숨을 못 쉬게 했었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걷고 냄새 맡고 소변 보고 물도 마시고 햇볕도 보고 그러다가 집에 들어가서 쉬는 그 일련의 순환 과정을 통해서 강아지들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오늘은 산책하며 대소변을 보지는 못했지만 한결 편안해진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산책하고 집에 들어온 아이들 지금 어때? 막 뭐 하는 거 같아요, 우리 얘네들? 지금 뭐 하고 있어? 근데 지금 저쪽 방에 냄새 맡고 다니네. 냄새 맡고 다녀요? 이게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것도 아이들한테는 되게 흥분된 일일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잘 나오지를 못하니까. 거실에 풀어줘도 뛰지도 않고 차분해진 개남매를 보니 할머니는 신기하기만 합니다. 두 번째 솔루션, 배변 실수가 많은 반려견을 위한 배변 훈련 방법 배우기. 아, 그랬구나. 또리가 샀구나. 사실 강아지들이 이게 좀 지저분해지거나 그러면은 여기다가 소변 대변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네. 왜 지금처럼 이렇게 좀 더러워지면은 여기서 안 해요. 근데 두 마리가 하루에 이거를 써야 된다면은 이 친구가 화장실을 가릴 수가 없어. 여기는 그냥 갇혀 있었다 보니까 우리 강아지들이 여기를 조금 화장실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 스트레스 푸는 뭐 그런 걸로만 했을 것 같아. 어디다가 소변 실수를 좀 많이 해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다가 제일 여기다가 목에서 제일 많아요. 아마 문 앞에다가 소변 대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좀 교육을 해야 하는 게 얘네들도 배우기 위한 준비가 좀 필요해요. 실수할 건데 좀 실수에 대해서 좀 너그러져야 돼. 다시 여기다가 혼내키면 저 아까 저 몽둥 회초리 봤거든요. 회초리 갖다가 좀 이렇게 좀 맴매도 좀 하시나 보세요. 많이. 그냥 저기 그냥 대로 딱 두들기 있잖아. 아유, 이게 혼나서 제대로 배울 게 없어요. 좋아요. 이거를 조금 이렇게 좀 깎게요. 네. 일단 실수가 많았던 장소부터 널찍하게 배변 패드를 까는 강 훈련사. 이제 조금 화장실 가르쳐 줄 건데 어렵지 않아요. 이거 그냥 하루에 몇 번씩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간식 있죠? 이 간식을
그냥 이 위에다가 하나씩 떨어뜨려 주면 돼요. 먼저 저기 화장실 안에 있는 거 1번, 2번, 3번으로 해서 그냥 가지만 떨어뜨려 줘 볼게요. 참 쉽지만 놓치기 쉬운 배변 훈련 방법 팁 새나개에서 알려드릴게요. 너무 좁은 배변 장소는 NO! 강아지들이 빙글빙글 돌 수 있을 정도의 넓이로 배변 장소를 만들어주세요. 여러 곳에 배변 장소를 만들어 주었다가 사용하지 않는 배변 장소부터 줄이는 방법을 연습해보세요. 밖에 매일 나가서 소변과 대변을 볼 수 있는 강아지들은 실내에 1개 정도의 배변 패드도 괜찮아요. 근데 매일매일 산책을 못 나가는 강아지들이라면 한 마리를 키운다면은 배변 패드가 아니라 배변 보는 장소가 2군데여야 돼요. 또 아름이 든다. 아름이 듣네. 오줌 싸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칭찬해줘야지. 우리 할아버지가 배운 것은 바로 실천하는 똑똑한 또리. 잘했어 라고 하면서 간식 한번 줘보세요. 너는 안 했는데 그냥 먹을래? 너는 앉아도 못하고 엎드려도 못하고 우리 아름이는 할 줄 아는 게 먹는 것밖에 없네. 그래도 화장실 하는 거 보니까 좀 어떠세요 우리 아버지? 저가 봐야지 뭐 한 번 넣었다고. 그죠? 아, 그 현실을 잘 하시네. 맞아요. 한 번 성공한 게 다는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조금 좀 나이가 있어서 더디기는 할 텐데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얼마든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산책 열심히 해주세요. 네, 화이팅. 화이팅. 우리 아빠도 화이팅 한 번만 할까요? 손만 이렇게 살짝 올려봐. 화이팅.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솔루션이 끝나고 2주 뒤 예쁜 벚꽃이 만개한 예산에 또리와 아름이를 만나러 가봤습니다. 웜에 울타리가 확 바뀌었네요. 이제 또리 아름이는 안에서보다 거실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앉아, 아름이. 잘했어. 이 차분해진 개남매 좀 보세요. 이젠 배변판에서 후식을 즐기던 습관도 안녕. 개남매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결 더 가까워졌습니다. 신기하대. 뭐 맛을 하는 것 같고. 뭐 그전에 막 지가 막 찌푸리는데 안 찌고 뭐 그 똥 같은 것도 좀 제대로 좀 지가 눕는 것 같고 그래요. 만족해. 뭐 그냥 있으니까 그냥 보고 저러는 거지 뭐 찾아보고 저러는 거지 뭐. 역시 또 사고 또 사다 놨어. 강아지 쓴다고. 아, 아버님 사신 거예요? 아닌 척하는 할아버지, 개사랑은 여전하시고요. 이제는 알아서 척척 패드 위에 배변을 보는 또리. 저 안정감 있는 자세 2주 만에 많이 달라졌죠. 아유, 저 오줌 누는 게 처음 봐요. 응? 예전보다 배변 실수도 줄어 할머니 일이 훨씬 줄었답니다. 이제는 가족들 식사할 때도 개남매가 울타리에 갇히는 일은 없습니다. 예전처럼 마구 짖으며 식사를 방해하지도 않고요. 앉으세요. 알지 높잖아. 그리고 요즘 개남매의 즐거움이 한 가지 더 늘었는데요. 바로 할머니와 산책하는 즐거운 시간. 이제 많이 오줌 좀. 저 팔 안 들으시는 그런 것 좀 봐. 이제 얘들하고 이제 행복하게 사는 거죠. 사랑스런 개남매와 할머니, 할아버지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7 업, 8 업. 그렇지, 9개. 이번에 새나개가 만난 보호자는 건강미를 자랑하는 헬스 트레이너 부부. 하나,
둘, 하나, 둘. 보호자의 일터인 헬스장엔 특별한 운동 코치들이 함께 근무 중인데요. 별빛이 내린다. 볼수록 빠져드는 귀여운 외모의 퍼그남매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옥수련의 옥, 고역진의 고를 따서 이제 옥고라고 지었고. 청순가련 꽃미모에 애교까지 겸비한 첫째 옥고. 둘째는 다르게 귀티나게 한번 지어보자 해서 구찌를 따왔습니다. 고급진 이름의 구찌는 듬직하고 온순한 성격의 소유자죠. 10개. 보호자들과 함께 매일 헬스장에 출근 도장을 찍고 있다는 옥고와 구찌. 그렇지, 눌러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출근을 하면 12시간 정도 일을 하고 퇴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둘이만 있기에는 너무 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아이들이 여기 와서도 이제 회원님들이랑 노는 모습을 보면 너무 저희가 사실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더 데리고 출근을 하는 것 같아요. 녀석들만의 휴식 공간도 마련되어 있죠. 저희가 원래 사무실을 사용하려고 저희 공간이었던 곳을 옥고구찌의 방으로 만들어놨어요. 부족함 없는 환경과 보살핌 덕분에 두 마리 모두 헬스장 생활에 금세 적응했다는데요. 출근 약 1년 차, 담당 업무까지 생겼을 정도랍니다.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환영 인사는 기본, 출석 체크도 잊지 않죠. 회원님, 어제 뭐 먹었어요? 혹시 치맥? 주기적인 체중 점검도 녀석들의 목. 헬스장 곳곳을 돌며 안전과 위생 상태도 꼼꼼하게 확인하는데요. 옥고와 구찌가 운동 코치로 불리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옳지. 오, 잘한다. 바로 준비 운동을 적극적으로 돕기 때문이죠. 처음 보는 사람에겐 다소 어색한 광경이지만 이곳 회원들에게는 녀석들과 함께하는 운동이 당연한 일상이 되었다는데요. 또 많이 안 풀었나 보네. 여기도 아픈 거 보니까. 무게가 무겁고요. 근데 익숙하게 그냥 내려가라고 말아서 또 내려가고 이래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하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회원이 보이면 자연스럽게 다가가. 그렇지, 옥고야 눌러버려. 눌러 올려. 그렇지. 두 번만 더. 자, 두 번만 더 하자. 아쉬우니까. 하나. 자, 마지막 하나 더. 이게 한두 번의 솜씨가 아닌가 봐요. 이 동작이나 저렇게 저 동작들 하면 올라가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끝나면 내리거나 회원님들이 몸을 돌면 알아서 탁 내려와요. 배 좀 잡아. 허리 처지면 안 돼. 이 정도면 스페셜 운동 코치 맞습니다. 그대로 굴려요. 오케이, 몸풀기 끝났고요. 이제 근력 운동할게요.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돼도 옥고와 구찌의 업무는 계속됩니다. 오케이. 7, 8. 지금부터는 특별 관리에 돌입하죠. 운동에 방해되는 두발 상태 즉시 지적. 네, 좋아요. 휴식 시간도 철저하게 제한하고요. 수업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힘들어하는 회원을 발견하면 자,
즉시 달려와 아낌없는 격려로 힘을 보태기도 하죠. 여기 앉아. 다시 잡고 운동 가야지. 운동해야지. 아니야. 하고 힐링해. 잡고 오케이. 준비. 오케이. 혹시 신기한 거 알아요? 7. 옷고 오면 안 힘든다? 옷고 오면 안 힘들어요? 뭐야? 옷고. 고통도 즐거움으로 바꿔주는 옥고 매직. 녀석들만의 맞춤 관리와 특별 서비스에 푹 빠져 쉬는 시간은 물론 운동이 끝나도 곁을 떠나지 못하는 회원들. 저를 좀 많이 좋아해줘가지고 제 모습 반겨주니까 돌아다니면서 애교 키워주는 것 자체가 기운을 북돋아주는 것 같아요. 귀엽잖아요. 전 솔직히 얘네 보러 오는 게 커가지고 얘네 보러 운동하는 거라서. 그리고 운동 끝나고도 조금 더 놀아주고 밥. 얘네 보러 와요. 회원님들도 힐링 되듯이 저도 막 수업을 하다가 옥고구찌를 보면은 막 대화도 되면서 힐링도 되고 웃음도 한 번씩 나오고 다 같이 좀 즐겁게 운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활기 넘쳤던 오전 수업이 모두 끝나고 헬스장에 여유가 찾아오면 옥고와 구찌의 놀이 시간이 시작됩니다. 혜진, 옥고 좀 잡아줘. 나 장난감 좀 꺼내게. 옥고. 다짜고짜 옥고부터 붙잡는 남자 보호자. 장난감을 꺼내는데 얌전히 있는 녀석은 왜 잡는 거죠? 옥고가 제가 이제 장난감을 꺼내려고 하면은 물려고 달려들어서 아빠가 잡아줘야지 제가 꺼낼 수가 있어요. 물고 달려든다고요? 천진난만한 얼굴 뒤에 가려져 있던 옥고의 반전 모습. 장난감을 만지려 하자 격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급기야 입질까지. 이제 옥고가 이제 단두종이다 보니까 피해다 할 정도는 아닌데 뼈가 아파요. 턱힘이 엄청 세가지고 애린다 해야 되나? 이번에도 온몸을 던져 장난감을 사수합니다. 하나만 꺼낼게, 엄마. 상자 앞을 떠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옥고 뭐 갖고 놀고 싶은데? 옥고 갖고 놀고 싶은 거 갖고 와봐. 양말 어디 있어, 옥고야? 양말 어디 있어? 양말? 엄마 양말 가지러 간다. 드디어 관심 돌리기 성공? 엄마 양말 가지러 간다. 빠르게 눈치채고 다시 유턴. 예고 없이 나타난 옥고의 공격성에 큰 충격을 받았던 보호자. 아예 그런 게 없었어요. 입질이나 위협하거나. 진짜 너무 놀랐어요. 내 새끼가 전혀 생각을 못했으니까 옥고가 문다라는 거는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왜 변했지?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뭐가 문제지? 막 이러고 이거 너무 아팠어요, 진짜. 한 살 지나고 나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놀이할 땐 최대한 격하게 움직입니다. 녀석의 기운을 쏙 빼서 흥분을 잠재우기 위함이죠. 엄마 봐봐. 물어봐. 뭘 물어봐? 나 어디 있냐고. 옥고야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찾았어? 옥고 엄마 어디 있어? 근데 옥고가 이렇게 놀 때는 막 공격성을 보이거나 그러진 않대요. 네, 맞아요. 보호자만의 격한 놀이법이 제법 효과가 있나 본데요. 그것도 잠시뿐. 놀이가 끝나자 다시 흥분하며 입질을 시도합니다. 혜진 도와줘. 옥고 이거 정리해야 되는데 달려든다. 잡아주라. 안아줘, 옥고 좀. 결국 남자 보호자가 나서 옥고의 시선을 차단. 잡고 있어? 응. 놀이로 녀석을 진정시키는 건 역부족인가 봅니다. 다음 날 아침. 안녕하세요. 퍼그남매의 헬스장 업무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우리 회원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옷이 없어요? 잠시만요. 역시나 가장 먼저 나서는 건 옥고. 그런데 도와주려는 태도가 아닌데요. 엄마 옷 한 번만 꺼낼게.
옥구야, 옷 한 벌만 꺼낼게. 순식간에 돌변하는 녀석. 옷 한 벌만 꺼낼게. 옥구야, 잠깐만. 가방을 잡으려는 보호자의 손을 덥석 물어버립니다. 아파. 이제 대놓고 달려들기까지. 한 번만 꺼내볼게. 이거는 엄마 거야. 이게 잠깐만. 이게 엄마 거라니까. 이게 너 거가 너 거 아니야. 기다리는 회원도 난감해진 상황. 여긴 장난감도 없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흥분한 거죠? 가방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지 좀 지키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만지려고 하면은 동일하게 돌변해서 지나가기만 해도 애가 벌써 눈빛 달라지고 막 경계해요, 약간. 혁진! 도와줘요. 옥구가 물어, 자꾸. 옥구. 이번에도 남자 보호자 합세. 어딨어 자꾸? 여기 있어, 여기. 자꾸 여기. 잡아도. 잡혀있는 상황에서도 가방에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안 돼. 옥구야. 옥고의 공격성은 회원들에게도 예외가 아닌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위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저희는 이제 가게를 운영하니까 저희를 무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제 점점 심해져서 회원님까지 이제 넘어가 버리니까 얘가 이거는 진짜 더 이상은 안 된다. 이거는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갈수록 심해지는 옥고의 문제 행동이 회원들에게 피해를 줄까 늘 걱정하고 마음을 졸여야 하는 보호자. 그만. 그렇다고 녀석을 혼자 집에 두기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혹시 헬스장이 답답해서 그런 걸까 더 신경 쓰는 부분도 있는데요. 가자. 바로 야외 활동. 아무리 춥고 바빠도 산책만큼은 빼놓지 않습니다. 돌아간다고? 밖으로 나오자 예민하고 과격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에너지 넘치는 생기발랄한 옥고로 변신. 이제 가자. 하나, 둘, 옥구야, 천천히 가야 돼. 걸으면 큰 손실이 와요. 뛰어요, 뛰어. 워워. 워워. 간신히 녀석을 달래고 이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나 했건만 너 뭐 먹어? 입을 벌리고 털어야지. 다 먹었어? 옥고가 머물렀던 주변을 서둘러 살펴보는데요. 이번엔 구찌의 움직임이 수상합니다. 구찌야, 그만 먹어. 야. 문제를 해결하러 나왔다가 또 다른 문제 행동을 발견. 이제 오돌토돌하다 일단 핥고 봐요. 거의. 산책할 때는 낙엽, 도토리, 돌, 작은 돌들도 일단 입에 넣고 보거든요. 뭐 또 먹었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먹을 거 너 빨리 와. 해. 먹지 마. 일로 오라고. 그치? 야. 뭐야? 돌 먹었어? 뭐야? 봐봐. 돌. 이건 뭐 산책이 아니라 외식하러 나온 수준인데요. 구찌야. 그치? 구찌야, 안 돼. 아무리 말려봐도 아니, 소용이 먹지 마, 없습니다. 뒤로 와, 뒤로 가. 보호자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난히 짧은 녀석들의 주둥이인데요. 이게 산책을 할 때 애들이 냄새를 잘 맡아야 되는데 냄새를 맡는 건지 먹는 건지 그 구별하기 힘들어가지고 산책이 좀 어렵네요. 게다가 먹는 속도는 어찌나 빠른지 방금 뭐 먹었는데 뭘 먹었지 모르겠어. 네. 삼켰어?
이거 먹은 것만 배부르겠어. 그런데 말이죠.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녀석들의 움직임이 몹시 낯이 익는데요. 어디서 봤더라? 아하, 헬스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안전점검하던 그 모습. 알고 보니 바닥에 떨어진 이물질을 찾는 거였네요. 제헤이, 감쪽같이 속았구만. 헬스장 바닥이 하얀색이고 다른 데는 검은색이잖아요. 근데 하얀색에 검은 물체가 떨어지면 무조건 먹고요. 그 고무 바닥에 색깔이 다른 게 있으면 먹어요, 일단.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호자의 습관이 된 청소. 그만해 이제. 그만해. 헬스장 내부야 부지런히 쓸고 닦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면 되지만 밖에서는 좀처럼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 할 수 있는 거라곤 쉼없이 주변을 살피는 것뿐이었죠. 진이 빠져요. 계속 저희가 바닥을 바라봐야 되니까 못 먹어야 맞게 되고 진이 다 빠져버려요. 가자. 먹고. 야, 뭐? 왜? 무슨 똥이 안 돼? 뒤에서 주워왔어. 야, 이 새끼야, 똥이잖아. 안에서는 물고 밖에서는 먹고 옥고와 구찌의 문제 행동 때문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보호자들. 산책할 때도 그냥 진짜 여유롭게 긴장 안 하고 조금 여유롭게 하고. 여유롭게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냥 예전처럼 옥고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조금 공격성 없는 그렇게 좀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헬스장의 평화를 위해 등장한 해결사. 여기 어디야? 들어가자. 아이고 이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애들이 먼저 와서 반겨줬네요. 어서 오세요. 상담 받으러 왔어요? 여기서 같이 사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이제 출퇴근을 같이 하고요. 집에 같이 가고. 네. 옥고 구찌가 네. 헬스장에서 어떤 뭐 역할이 있어요? 옥고 구찌는 이제 저희 헬스장 이제 영업부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회원님들만 오면은 반겨주고. 여기 또 딱 보니까 아이들 반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특히 출퇴근을 많은 분들이 같이 하면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쉬는 공간이 없으면 방해받지 않고 쉬는 공간이 없으면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한번 같이 영상을 봐야지만 이제 좀 문제 행동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영상 보면서 아이들 어떤 문제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볼게요. 네. 남다른 친화력 자랑하는 헬스장의 마스코트 옥고와 구찌. 저는 이제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어색해하는데 다른 회원님들은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확실히 영업 분양 역할을 하겠는데? 네. 진짜. 네. 이 친구들 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맞아요. 영어뿐인가요? 안정적인 자세로 회원들의 운동을 책임지는 스페셜 코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죠. 복근 잡아요. 그래, 옥고가 쏙 들어가면 안 돼. 야, 이거 그냥 해도 힘든데. 네, 맞아요. 몸무게가 몇 킬로죠? 지금 6.6, 한 옥고가 6.3 정도 돼요. 6kg짜리 얹혀놓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고정돼 있지 않고 약간 움직이니까 더 균형 맞춰야 되고. 맞아요. 녀석들과 함께하는 운동은 이제 필수 코스가 되었을 정도. 우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애들이 내려오겠죠.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 표정이나 이런 데 막 스트레스 받고 싫으면 억지로 하는 거면 표현이 다 저절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그냥 되게 평온하게 하는데요. 나 원래 이런 거 하는 거야 라는 것처럼. 네. 평화로웠던 헬스장을 뒤흔든 옥고의 공격성. 옥고야, 옷 한 발만 꺼낼게. 빨래 가방 앞에서도 무한 입질. 현관에 있으면 유동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잖아요. 그럼 얘는 계속 오해해요. 내 거 뺏으러 오나. 그래서 현관은 가장 좋은 위치가 아니에요.
회원이라고 봐주지 않았죠.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했는데 이거 얘 조절해서 무는 거긴 해요. 턱 힘이 세다고 했는데 옥고가 마음 먹고 물면 어떻게 될까요? 구멍 나요, 구멍.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강하게 물고 막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들 사이에서는 경고 정도의 의미예요. 하지 마라고 사람으로 보면 밀어내는 거. 근데 이제 왜 밀어내냐? 옥고는 소유 공격성이 있어요. 소유 공격성이 사실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소유 공격성은 왜 생기는 걸까요? 지키려고. 왜 이렇게 좀 지키려는 게 생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뺏겼었나? 찌한테 장난감을 좀 자주 뺏겨. 맞아요. 그거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관찰 당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옥고에게 다가가 방해하는 구찌의 모습을 포착. 계속되는 실랑이 끝에 결국 장난감을 차지하는 건 구찌였는데요. 자기 것을 지키려는 옥고의 마음이 집착과 공격성으로 번진 거였네요. 실제로 우선은 소유 공격성은 생존의 확률을 높여줄 수 있는 되게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예요. 옥고가 또 이제 상상 임신을 한번 겪었었어요. 네. 근데 그때부터 조금 더 더 심해지지 않았나. 그럴 수 있어요. 옥고의 문제 행동이 상상 임신과도 관련이 있다고요? 과거 상상 임신 증상을 겪은 후 심한 공격성을 보였다는 옥고. 그 이유는 뭘까요? 중성화를 하지 않은 우리 암컷들은 임신한 것과 같은 호르몬상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증상 중에 유주분비가 나오고요. 어디 자꾸 땅 파고 들어가려고 한다거나, 그리고 또 하나, 뭔가를 계속 지킵니다. 자기 새끼 지키듯이 뭔가를 계속 지키려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충분히 옥고는 그때 이후로 더 심해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때부터 더 심하게 물었어요. 왜 중성화는 안 하셨어요? 구찌는 돼 있죠? 네, 구찌는 돼 있는데 저희도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중성화를 원래 하려고 예약을 잡았었어요. 근데 이제 중성화를 안 하는 게 더 건강하다. 아니다, 중성화를 하는 게 더 건강하다. 이게 이제 반반으로 맨날 갈리더라고요. 근데 수혜선 선생님한테도 여쭤봐도 근데 정확한 답을 저희가 못 얻으니까 어떤 게 맞은지 정말 몰라서. 그래도 지금까지의 수의학계에서 가장 받아들이고 있는 얘기는 뭐냐? 중성화를 한 강아지들의 수명이 1에서 2년이 더 길어요. 근데 강아지들에서 1에서 2년이면 한 5에서 10년 정도라고도 봐도 되는데 산과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어요. 암컷들이 노령견이 돼서 사망하는 가장 큰 이유 2개가 유방암 그리고 자궁축농증. 빠르게 중성화를 할수록 유방암이 걸릴 확률은 급격히 낮아져요. 그래서 저는 아직 1살 반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늦지 않은 시기고. 다행이다. 옥고의 문제를 살펴보던 중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옥고야, 이거 엄마 한 번만 열어도 될까? 엄마 빨래 가방을 사수하기 위해 팽팽한 접전이 펼쳐질 당시 한 번만 꺼내볼게.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구찌. 안 돼? 옷 한 벌만 꺼내볼게. 그리고는 살며시 걸음을 옮겨 곁으로 다가가더니 사정없이 옥고의 귀와 목덜미를 물며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구찌의 기습 공격에 옥고는 꼼짝없이 당하고 마는데요. 야, 이게 재밌는 상황이네. 가방을 지키려는 옥고 주변을 맴돌며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엄마 만질게. 세상 얌전하던 구찌가 왜 이런 행동을 보인 걸까요? 항상 평소 때보다 저럴 때 훨씬 더 많이 그래요? 네. 이제 집에서도 이불을 제가 만지려 하면은 옥고가 달려들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저는 구찌가 이제 저를 지켜주나?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뭐 약간 과한 생각일 수 있긴 하지만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이 상황은 뭔가 이게 좀 나쁜 상황이다 라고 하면 그걸 말리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방금 구찌가 이렇게 딱 했을 때 옥고도 이렇게
약간 수그러드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약간 구찌는 그런 성향이 있는 아이 같아요. 흥분이 높아진다거나 이런 상황들을 제지하는. 그리고 그럴 때 한번 우리가 뭐 칭찬을 했다거나 그러면 이제 구찌는 그 행동이 나 이거 잘한 행동이구나 하면서 해놓고 우리 눈치 한번 보고 그러구나. 나 잘했어?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런 걸 계속 보이게 되는 거죠. 엄마 생각하는 건 나밖에 없죠. 하지만 그 효과도 잠시뿐. 문제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옥고를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우리가 먼저 바꿔야 되는 개념. 장난감 누구 거예요? 저희 거. 옥고 거라고 얘기하시려다가 이제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생각하고 저희 거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보호자 거예요. 우리가 주는 보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두게 되면 특히 옥고 같은 경우에는 이건 내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지킬 게 주위에 있으면 예민해져요. 지금 옥고의 상태예요.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사람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돈을 여기다 쌓아놓고 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지켜야지. 우리 돈을 요 가운데다가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쌓아놔 볼게요. 그리고 이제 회원님들한테 운동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다른 회원님이 이쪽으로 다가와요. 긴장하죠. 그게 지금 옥고의 상태. 저 장난감은 나한테 되게 중요한 거고 저거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가기만 해도 저거를 가지러 가는 게 아니라 막 저기에 손만 가거나 이래도 돈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평상시에 긴장도가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저거를 위치를 바꿔야 돼요. 평상시에 옥고가 스스로 다가가지 못하는 장소에다가 우리가 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교육적인 방법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교육적인 방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여기다 돈을 쌓아놨어요. 그럼 아까 다른 회원님이 오면 당연히 긴장하겠죠? 근데 다가오더니 그 사람이 여기다 돈을 올려놓고 가요. 그러면 오히려 오는 게 더 좋을 수 있겠죠. 네. 약간 오해나 아니면 걱정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칭찬을 통한 방법 교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옥고의 마음 충분히 이해했으니 이제 그 오해를 풀어봐야겠죠? 소유 공격성에 대한 솔루션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인식을 바꾸는 교육을 해볼 거예요. 제가 지금 가도 이거 뺏으려고 해도 공격성 보일까요? 네. 그럴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장난감 쪽으로 걸음을 옮겨 손을 뻗어보는 설쌤. 과연 옥고의 반응은? 동작 그만! 어허, 딱 지키네요. 문 앞에 서서 지금 딱 지키려고 해요. 특히 장난감에 대해서는 소유 공격성이 은근히 강한 편이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오면 원래 제가 더 가까워지니까 제 거예요. 보통의 상황에서는 제 거고 아이들이 벌써 뺏겼네 하면서 찾으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지금 옥고는 자기가 더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잡으려고 하면 뛰어와서 지켜요. 다시 일로 와. 일로 와. 안 와. 이거 지킬 거야 이거? 오, 강하네. 표정도 안 좋아졌어. 맞아요. 그동안 기다려 가르쳤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일로 와봐. 옥고 앉아. 5초 기다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먹어. 옳지. 네, 이건 개인기일 뿐. 왜 기다려를 가르쳐놨는데 여기에 응용을 못해요? 기다려 교육을 응용한다고요?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걸 응용을 해서 인식을 조금은 바꿔볼 거예요. 우리가 차근차근히 자극을 낮은 것부터 올라가면서
칭찬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를 옮겨서 여기서 기다리게 해줄게요. 네. 오고 일로 와. 앉아. 기다려 하면서 바로 막 장난감을 꺼낸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살짝 터치만 할 거예요. 기다려. 옳지. 나올라 했는데. 네, 나오려고 했는데 제가 더 빨리 칭찬을 해버렸어요. 기다려. 기다리지 못하면 간식을 감추고 반응하지 않는 것이 핵심. 가만히 기다리면 자기가 올바른 자리로 갈 거예요. 똑똑한 아이라서. 옳지. 조금씩 교육을 몸으로 익히는 옥고. 이 자극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절제력을 갖고 그렇게 절제력을 가지면 칭찬을 받는다는 인식을 네. 심어주는 거고 뺏으러 오는 게 아니라 주러 오는 사람이다. 기다려. 옳지. 이해했어. 이제 기다려도 안 해볼게요. 말없이 다가가도 꿈쩍도 하지 않는데요. 바로 그때 장난감을 꺼내드는 설쌤. 아니 진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더 놀라운 건 녀석의 반응입니다. 옳지. 제가 여기 있을 테니까 우리 보호자님이 한번 가서 손만 대보세요. 그렇다면 보호자의 움직임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과거 옥고의 공격 대상 1순위였던 여자 보호자. 과연 이번에는 무사히 장난감을 만질 수 있을까요? 긴장되는 순간. 옳지. 아까 제가 말한 거랑 똑같이 인식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 오는 사람들을 좋아하게 될 거예요. 그동안 개인기를 가르치고 계셨던 거고 우리도 연습과 실전이 다르듯이 처음에 이런 걸 연습으로 만들어냈다면 실전에 이걸 응용해야 돼요. 이제 장난감 집착 안 할 거예요. 저희 지금 첫 번째 소유 공격성을 많이 보였던 이 장난감 박스에 대해서 너무 잘했어요. 이제 두 번째로는 그거 좀 어려웠죠? 네. 빨래 가방. 네. 빨래 가방 지키는 거. 그게 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아예 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우리 빨래 가방 교육을 한번 해볼게요. 네. 문제의 가방이 등장하자. 그렇죠. 위치가 바뀌어도 그대로 지키는 모습.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선 여기서 내려오게 만들어야 돼요. 뭘 가르칠 거냐면 터치 교육을 가르칠 거예요. 간식을 주먹에다 쥐고 옥고를 터치로 부를 거예요. 옥고, 터치. 손에 관심을 보이며 바로 내려오는 옥고. 앉아. 기다려. 기다리라고? 얼마든지. 기다려. 상태에서 회수. 옳지. 이거를 습관 또 만들 거예요. 이제는 실전처럼 가방에서 수건도 꺼내보는데요.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얌전히 기다립니다. 옳지. 꼬는 이런 거. 근데 이거는 더 명확하게 내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회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흥분하지 않을 만큼의 감정 상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회수하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이제 보호자님 한번 해볼까요? 여자 보호자 등장에 상황은 다시 원위치. 자, 침착하게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자고요. 옥고. 터치. 오지 마라. 터치. 터치. 잠깐만. 터치? 가만히 있어봐. 이 소리가 들린다면? 마지막에 간식이 나왔었는데? 터치. 내가 뭘 했더라? 기억났어. 앉아. 옥고 앉아. 기다려. 기다려. 회수하면서 옳지. 옳지. 네, 좋아요. 서서히 나타나는 학습 효과. 터치하고 기다리면 간식을 먹을 수 있지. 이해 완료? 옥고. 터치.
뽀꼬. 앉아. 아, 너무 좋아요. 기다려. 이제는 보호자가 지퍼를 열어도 엄마 이거 메고 갈게. 가방을 들어도 평온 옳지. 그 자체. 진짜 정말 오랜만에 봐요. 이런 순한 모습은. 완벽한 솔루션을 위해 마지막으로 장난감 상자 위치를 옥고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변경. 문제의 행동의 재발도 방지해줍니다. 너 뭐 먹어?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았죠. 바로 산책 중에 드러났던 옥고의 이식증. 구찌야 그만 먹어. 야. 이번에는 구찌까지 합세해 보호자들을 더 애먹이기도 했는데요. 구찌야 안 돼. 실제로 아예 먹어요? 구찌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구찌 퇴해 하면 퇴하고 뱉는 행동도 하는데 이제 먹을 때도 있어요. 근데 옥고는 무조건 먹어요. 애들이랑 산책을 한번 갔다 오면은 진이 빠져요, 제가. 그러니까 애들이 뭐 먹을까 봐 바닥만 저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좀 힘든 부분이긴 해요. 얘는 내가 호기심 충족을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우리가 이걸 하지 말라고, 이거 위험한 거다라는 설명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얘네는 오해해요. 그냥 우리는 제가 뺏는 사람. 계속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보호자의 신뢰감이 깨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아, 난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 뭐지 하고 가까이 왔는데 안 돼, 위험해, 무서워, 뭐, 그러면 안 돼라고 계속하면 내가 문제네. 뺏으려면 더 먹는다는 말이 있어서 뺏진 않았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먹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아마 그게 되게 딜레마일 거예요. 실제로 뺏으려고 하면 애들이 삼켜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얘네들이 뭘 하는지를 신경 쓰면서 다니는 건 맞아요. 심하면 저희 입마개 끼우고 산책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얘네들은 단도종이니까. 못해요. 네, 얘는 단도종이라서 이거 입마개도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막 이렇게 마스크 같은 거 써야 되는데 사실 너무 불편하고. 맞아요. 이게 오히려 우리가 밖에서 가면서 보호자가 조금 더 보호자한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교육들을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트립 파우치예요. 간식 주머니. 저는 특히 이제 밖에서 문제 행동 보이고 보호자한테 집중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는 트립 파우치는 우리한테 핸드폰과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려요. 그런 거랑 똑같이 아이들 교육할 땐 이 트립 파우치가 필수예요. 밖으로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먹방부터 선보이는 옥고. 뭐 먹는 거지? 그러네. 얘는 돌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어려움이 예상되는 마지막 솔루션. 기본적으로 제가 그냥 여기 한 바퀴 돌면서 잘 쳐다보면 보상해주는 걸 먼저 한번 기본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처음에 5발자국 걷고 한 번씩 줄게요. 아, 네. 하나, 둘, 셋, 넷, 다. 옳지. 항상 칭찬 단어 옳지를 얘기하고 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 옳지. 너무 집중 잘하니까 뭐 10발자국, 15발자국, 20발자국에 한 번씩 칭찬해주고 보상해줄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넷. 8, 9, 10, 9, 10. 옳지. 고도의 집중력 발휘하며 기본 교육 성공. 제가 이 간식을 저기다 던질 거고 네. 옥고가 이걸 돌이라고 생각할게요. 네. 이 돌을 먹으려고 갈 때 반대쪽으로 단호하게 가자 하고 뒤로 돌아올 거예요. 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잘 오면 저는 칭찬할 거예요. 오케이, 보세요. 옥고. 가자. 가자. 옳지. 방향 전환과 함께 시선 교환까지 완벽하게 해내는데요. 포인트가 언제냐면 네. 제가 줄을 끌고 돌아왔을 때 자기 고집 부리고 그걸 먹겠다고 가는 게 아니라 네. 고개가 딱 돌아오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네. 그게 칭찬 포인트, 옳지를 말하는 포인트예요. 옥고. 옥고 앞으로 가보자. 옥고. 옥고. 이럴 때도 네. 내가 가야 됐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너무 의사를 물어보지 마세요. 네. 이제 아까랑 똑같아요. 네. 이건 돌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걸 여기다가 네. 들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저한테 오려고 하겠죠. 네. 그럼 가자 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네. 옥고. 네, 뒤로 가보세요. 가자.
가자. 옳지. 네, 좋아요. 조금 더 대담하게 해도 돼요. 뽀꾸 가자. 옳지. 네, 좋아요. 잘했어. 얘 둘의 텐션 의미가 너무 빨리 하는데요? 뭐지? 고집 셀 줄 알았는데? 걱정과 달리 뛰어난 학습력을 자랑합니다. 미션이에요. 네. 여기서 여기를 지나가는데 이걸 못 먹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네. 드디어 실전 돌입. 과연 옥고의 선택은? 뽀꾸 가자. 옳지. 네,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정확한 타이밍 선보이며 단번에 미션 성공. 우리가 이 시간을 늘리고 하면 자기가 맡고 싶은 냄새도 맡고 할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위험한 게 보이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이제 안 돼라는 말보다는 이제 그냥 가자 하고 끌고 그러면 입에 물었다가도 뱉으면서 올 거예요. 왜냐면 가자 뒤에는 항상 간식이 있으니까. 칭찬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구찌 차례. 눈을 마주치는 기본 교육부터 시작합니다. 옳지. 옳지. 네, 좋아요. 아까처럼 우리 미션 한번 해볼게요. 과연 구찌도 방향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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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을 발견한 녀석의 반응은? 옳지. 네, 좋아요.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칭찬할 타이밍을 두 분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가자. 가자. 그렇지. 옳지. 네, 좋아요. 둘 다 너무 잘하네. 설쌤의 솔루션 이후 몰라보게 달라진 산책 풍경. 네, 지금 페이스 딱 좋습니다. 스스로 기다리고 눈맞춤도 척척. 너무 이뻐. 보호자의 얼굴에도 여유가 가득하네요. 진짜 완전 전혀 아까랑 완전 다른 것 같아. 이렇게 간식 주머니랑 이 사료를 가져온다라는 건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네.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구찌도 땅이 아닌 보호자에게 더 집중합니다. 진짜 즐거운 산책이다. 진짜 즐거운 산책. 설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물질을 입에 넣은 옥구. 설마 교육 실패인가요? 예, 입에 뭐 넣었어요. 한번 해보세요. 뽀꾸 가자. 가자라는 한마디에 옥구가 보인 반응은? 뽀꾸 가자. 옳지. 옳지. 오, 처음 뱉었어요. 아, 진짜요? 원래 안 뱉어요. 자기가 먹을 게 더 맛있는 게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식 행동을 보일 때 보호자분들이 많이 했던 게 대부분 안대와 손 넣어서 빼기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의 소유 공격성도 더 강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 손이 자꾸 뺏어가니까. 근데 오늘 교육으로 보면 오히려 옥고가 기분 나쁠 일 없이 더 좋은 거를 받으면서 우리가 못 먹게 네. 그러니까 놀이처럼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이 이식증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네.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네. 근심과 걱정 가득했던 산책길이 앞으로는 즐겁고 여유 넘치는 행복의 길이 되길 새나개가 응원할게요. 며칠 후 기다려. 헬스장에서 전해온 반가운 소식. 옥고는 꾸준히 교육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보호자는 물론 회원들까지 적극적으로 나선 덕분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물론 산책 교육도 빼놓지 않죠. 무엇보다 가장 큰 이슈는 눈치채셨나요? 바로 옥고의 중성화 수술인데요. 지금은 완벽하게 회복을 마치고 헬스장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죠. 오랫동안 회원님들이랑 저희랑 문제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9월에 결혼한 신혼 부부고요. 배지랑 찌부랑 계속 이제 같이 살게 되었는데 5개월 된 신혼부부와 함께 사는 눌린 코가 매력적인 퍼그 찌부와 동갑내기 배지입니다. 식사 중인가 본데요.
근데 신랑은 어디 가고 혼밥을 하고 계세요? 함께 식사도 안 하시고 어딜 갔나 싶었더니 그 시각 2층에 있다는 남편. 문까지 굳게 닫은 채 아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그런데 방 한편에 놓인 심상치 않은 짐들까지 혹시 설마 신혼인데? 벌써 각방 생활을 하는 거 아니죠? 그럼 안 돼. 밥까지 따로 먹고 빈 식판만 들고 내려가는 게 영 수상한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찌부도 보호자를 쫓아서 2층에서 탈출! 짧은 다리로 계단을 쏜살같이 내려가 보는데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한 마리 개가 있었으니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아니 갑자기 얘네 왜 이러나요? 살벌하게 싸우는 두 녀석. 어머머머 열린 거 아니야? 찌부는 일단은 뭐 배지랑 같이 있으면은 먼저 이제 시비를 이제 건다고 해야 되나? 데리고 와. 물었어. 물었다고? 이리 와, 배짜 이리 와. 그만 가. 하나. 아이고 순식간에 벌어진 싸움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대체 언제부터 둘이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거죠? 원래는 진짜 너무너무 잘 지냈었거든요. 3개월 전만 해도 둘도 없는 단짝이었다는 찌부와 배지. 전에도 가끔 투닥거릴 때는 있었는데 이사 오고 나서는 좀 심해졌어요. 이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우기 시작하고 갑자기 그냥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배지 여기 다리 털이 이렇게 뜯겨가지고 속살이 보였었고요. 찌부는 귀 여기 다 상처나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상처나고. 갑자기 서로 얼굴만 봤다 하면 피를 볼 정도로 싸우는 바람에 1층과 2층에 분리시키고 안전문까지 설치해 생활하고 있다네요. 네, 지금 찌부가 위에 2층에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네. 그런데 문제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데도 서로를 의식해서인지 2층에 있는 찌부는 시종 문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데요. 이런 것도 신청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배지는 밑에서 또 깡깡 짖고. 깜짝아. 배지 역시도 위층을 향해 짖어대며 조용할 날이 없는 집안. 결국 부부는 신혼이지만 각방을 쓰게 되었답니다. 밑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거나 뭐 저희가 나가도 그렇긴 한데 밑에서 소리가 이렇게 발생하면 계속 이렇게 긁어대니까 그래서 이렇게 따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빠가 위에 가 있으면은 좀 괜찮은 편인데 지금처럼 내려와 있으면 계속 긁어요. 쉬지 않고. 그래서 저번에는 진짜 너무 심하게 긁어가지고 문에 막 피 묻어 있고. 특히 찌부는 보호자가 말리지 않으면 피가 날 때까지 문을 긁는 바람에 남편은 2층에서 찌부와 함께 지내고 1층에선 아내와 배지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요가 매트 들고 가서 하게?
5개월밖에 안 된 신혼인데 집에서 생이별이라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생이별을 해야 하는데요.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너만 있어주면 돼. 사소한 일상은 물론 심지어 잠까지 따로 자야 하는 그야말로 한 지붕 두 가족 생활. 내일치기 나야 되니까 하지만 평생 이렇게 살 수도 없고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이제 집에서만 한정적인 장소에서만 마주치게 하니까 애들이 자꾸 싸우는 건가? 이제 자기 공간이 없어서 그런 건가? 그래서 산책으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풀어주고 전에는 싸우고 만나면 좀 괜찮아지는 거를 몇 번 봤어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가자. 산책으로 기분을 풀어주고 서로를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하면 조금은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어 부부가 가끔 시도해보는 방법이라는데요. 야,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잡아보자. 이쪽으로 가자. 우선 서로 각자 따로 산책을 시작하는데요. 함께 배변도 하고 함께 나란히 걸으며 네 식구가 사이좋게 함께 산책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 너란 걸 알아. 나 후회 없이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시간. 산책길에서 만난 찌부와 배찌의 반응은? 너무 시끄럽지 않나? 배찌도 그만해. 배찌 그만해. 가까이 하기엔 너무 위험해 보이는 둘. 결국 함께 산책하는 것은 포기하고 개별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부부. 그런데 잠깐 찌부야, 잠깐만 얘 어디 갔지? 너 어디 가니? 설마 아니지? 배찌야, 너 지금 태평하게 목욕할 때가 아니야.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그나마 안전문이라도 있어 다행이다 싶은 그 순간 순식간에 뚫려버린 문. 찌부가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겠죠. 뭐야? 왜 왔어? 왜 왔어? 왜 왔어? 찌부야! 왜 왔어? 배찌야, 괜찮아? 24시간 녀석들만 지켜볼 수도 없는 노릇. 아,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어요. 뭐 그냥 저희가 만약에 어거지로라도 같이 지내본다 하면은 한 마리가 너무 크게 다칠까 봐. 그냥 그런 상황이 올까 봐 그게 제일 무섭고. 그쵸, 말도 못하고. 네, 애들이 다칠까 봐. 근데 진짜 사이좋게 그냥 계속 끝까지 같이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화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정의 평화를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찌부와 배찌의 퍼그 전쟁. 어머. 서로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가고.
신혼부부를 갈라놓은 괘씸한 녀석들 찌부와 배지. 이 둘의 싸움을 멈춰줄 단 한 사람, only one. 여러분 누구죠? 지금 바로 불러볼까요?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국내 최초 수의사이자 반려견 행동교정 트레이너.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이렇게 부른다. 수레인 설채현. 허그 자매를 위해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아유, 이렇게 배 눌러도 안 짖는 집 오랜만인데. 위에 있는 거죠? 네. 찌부가 위에 있어요. 어이구, 난리가 났네요. 한번 올라가 볼까요? 2층 식구 찌부도 잊으면 안 되겠죠? 지금 배지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네. 지금 딱 올라가면 짖어요. 그죠? 네. 들어가자. 너 뭐야? 왜 이렇게 좋아해? 아, 얘는 흥분도가 조금 더 있구나. 찌부야. 사람 엄청 좋아해요. 진짜 좋아하네요. 삐. 아이고. 근데 찌부도 성격 진짜 좋은데 이제 또 밑에서 배지가 네, 좀 긁고. 원래 둘이 분리불안이 거의 없었는데 네. 떨어지고 이제 서로 소리에 좀 반응도 하고. 반응하고. 지금 이렇게 계속 떨어져 사는 거예요? 네. 그냥 눈 마주치면은 눈이 바뀌어요, 완전히. 서로가 아예? 네. 서로 눈만 마주쳤다 하면 피를 볼 정도로 싸우는 녀석들 때문에 부부는 때 아닌 각방 생활을 해야만 했는데요. 한 집에서 이상 가족이 따로 없었죠. 무슨 감옥 가잖아. 감옥에서 배식 받아서 먹는 거 같잖아요. 한시도 떨어지기 싫을 신혼인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아 근데 우선은 이렇게 생활할 거면 결혼의 의미가 없어지겠는데? 네. 그냥 따로 사는 거랑 똑같잖아요. 네, 맞아. 신혼 4개월인데? 얘네들 때문에?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둘 사이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는데요. 저 땐 사이가 어땠어요? 그때 완전 좋았어요. 둘이 산책도 같이 하고 모든 생활을 다 같이 해도 아무 지장 없었어요. 중간에 조금씩 막 의심되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요. 얘네들이 얘네들 이때 좀 싸우는 좀 사이가 안 좋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종종 여기 이사 와서 좀 많이 싸웠고요. 이사 와서? 네. 그 전에는 정말 한 2년 동안 한 번, 두 번? 그 정도밖에 안 싸웠었어요. 보통 잘 지내다가 싸우는 아이들의 평균 연령이 3살 정도예요. 그러다가 얘네들한테 엄청나게 큰 이벤트가 하나 생겼어요. 이사. 이사를 오면 그 전 집에서는 영역이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잘 나눠 썼을 거예요. 근데 새로운 공간에 딱 왔을 때 아직 이 공간에 대해서 안정적인 마음이 없는 상태예요. 네. 보호자가 나오는 순간 둘 다 그 보호자를 원해요. 내가 먼저 이쁨 받고 내가 먼저 관심 받고 해야 되는데 둘이서 같이 가다 보니까 거기서 투닥거리를 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말릴 때 찌부는 찌부 나름대로 오해, 배찌는 또 배찌 나름대로의 오해가 생겨버려요. 이사 오면서 낯선 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느낀 녀석들은 보호자에게 더 의지하게 됐고 동시에 서로에 대한 질투심까지 생겨나 결국 안 좋은 감정이 쌓이고 쌓여 지금에 이르게 된 겁니다. 떼봐. 그런데 이상한 건 찌부가 늘 싸움을 먼저 시작하곤 했는데요. 뭐야? 그래서 부부는 찌부를 싸움의 주범이라 여기고 2층에 격리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딱 봐도 찌부 문제인 것 같은데. 어허, 거기 잠깐. 내가 문제라고? 거 말 심하게 하네.
나도 다 사정이 있었다고요. 설쌤, 제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보통 찌부가 2층에 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유는 뭐예요? 배지가 더 분리불안이 심해요. 더 심해요? 혼자 있는 걸 더 싫어해요? 네. 그리고 찌부는 하울링은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위에 CCTV 설치해놓고 봤거든요. 네. 근데 얘는 한 30분, 40분을 하울링을 해요. 실제로 보호자가 안 보이면 끝없이 하울링을 해대며 심각한 불안함을 보였던 배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배지를 주 생활 공간인 1층에 두었던 겁니다. 이렇게 공간 분리하는 게 어떨 것 같으세요? 공간 분리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우선 교육적으로는 효과가 없어요. 근데 관리적으로는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분리를 해놓으면 두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우선은 친해질 기회, 그러니까 같이 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계속해서 오해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지금은 찌부가 더 많이 스트레스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배지한테 먼저 자꾸 싸움을 걸었던 이유, 나의 진짜 마음이 뭐였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시다시피 저는 2층에서 지내요.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 싫어요. 엄마랑 아빠는 맨날 2층 거실에서 배지하고만 놀아줘요. 나는 1층에 내려오면 안 된대요. 이렇게 하면 문이 열릴지 몰라요. 엄마, 아빠, 나도 같이 놀아요. 네? 안 들리나? 정말 날 미워하나 봐요. 배지만 예뻐하고. 네, 정말 화가 나요. 이게 아무리 분리해서 있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누가 더 보호자랑 시간을 많이 보낼까, 조금이라도 하면 이런 상황들이 더 많을 거거든요. 1층에 두 분이랑 배지 있고 찌부 혼자 있고, 여기서 가족들 목소리 나는데 난 혼자고 찌부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밑에 배지가 있는 걸 알아요. 그러면 나만 빼고 다른 가족들이 논다? 나만 외톨이가 돼서 이거 왕따 당하는 느낌이죠. 완전히. 근데 아마 배지는 그런 걸 많이 안 느껴볼 가능성이 높죠. 우리 여자 보호자님이 2층에 올라가서 거기서 논다거나 하는 경우 별로 없죠.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찌부는 누가 제일 싫을까요? 얘가 싫어요. 얘가. 얘 때문이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나마 찌부가 증상이 좀 덜해서.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 입장인 거죠. 그렇죠? 우리 편하자고 하긴 하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도 이 공간이 너무 나뉘어져 버리면 나중에 영역적인 부분까지 생길 거예요. 제가 봤는데 배지 벌써 좀 있어요. 1층. 배지가 어디 있는지 보면 분명히 찌부 소리가 나면 저 앞쪽에서 베이비 게이트 앞에서 안전문 앞에 있을 거고, 아까 보니까 여기 자주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여기는 여기. 찌부 사정은 이해하는데요. 나도 할 말은 해야겠네요. 저는 매일 입구를 지켜요. 왜냐고요? 당연히 찌부 때문이죠. 1층은 내 공간인데 찌부가 자꾸 넘본다니까요. 정말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여기나 여기 왜 자주 있을까요? 강아지들이. 보이니까. 영역적으로 한번 이 공간을 한번 쫙 훑어보세요. 1층을 내 공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모든 곳을 잘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딱 여기.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배지는 이 공간에 찌부가 오는 게 더 싫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젠 알았을 거예요. 제가 없는 삶, 찌부가 없는 삶을 알아가고 이 두 보호자의 사랑을 혼자 받을 수 있는 공간. 그러면 이제 누가 들어오면 라이벌이에요. 같이 나눠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라이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둘이 싸우다 안전문이 열렸을 때
배지는 자기 영역을 버리고 왜 2층으로 갔던 거죠? 왜 2층에 갈까요? 자, 이게 완전한 분리의 문제예요. 왜 갑자기 배지는 2층으로 뛰어갈까요? 저기가 어딘지 궁금해서. 그렇죠. 자기가 안 가본 공간이고. 2층에 올라갈 일이 없었던 배지. 찌부의 공간이 궁금했던 모양이네요. 찌부의 공간인 것 같고. 우선 1층은 내 건데 저긴 뭐지? 찌부의 공간 2층에 올라간 배지는 심지어 곳곳에 실례를 하기도 했죠. 네, 여기는 내 공간이 아니니까 빨리 이제 영역에 대한 것도 계속 표시해야 돼요. 흥분해서 스트레스도 받고 응아하는 것도 영역 표시 중에 하나거든요. 올라가서 다 해야죠. 찌부는 보호자가 있는 1층에 가고 싶고 배지는 2층까지 차지하려 하니 싸움이 날 수밖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리 와. 됐잖아. 그만해. 공간을 분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지는 아내가, 찌부는 남편이 챙기게 되었는데요. 이건 잘한 건가요? 이제 주보호자 개념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좀 다툼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오빠가 이렇게 좀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러면 뭐 큰 이유가 있어서 오빠가 찌부를 하고 제가 배지를 한 거는 아니고 얘기를 하다가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해서 산책도 지금 따로따로 시키고 있는데 저는 배지 시키고 오빠는 찌부하고 목욕도 저는 배지, 오빠는 찌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하는 데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많이 해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오히려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주보호자가 있으면 얘네들은 내 삶은 이런 거야 라는 걸 되게 쉽게 적응을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보면 한 30대? 3살이면 한 30살 정도 됐는데 이게 바뀌어버린다? 그럼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30살 됐는데 아빠가 갑자기 나를 무시하고 엄마가 갑자기 나를 무시하고 아빠가 나랑만 살고 엄마는 누나랑만 계속 뭔가를 하고 그러면 이게 내가 미련을 버려야지 이렇게 되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못 하시잖아요. 갑자기 배지만 이뻐하고 찌부를 아예 무시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전담보호자 만들려고 하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오히려 조금 초반에 이 친구들에게 더 많은 스트레스나 이런 걸 줄 수 있어요. 좀 먹어. 보호자의 의도는 전담 보호자였을지 몰라도 녀석들에겐 엄마나 아빠가 나를 외면한다고 오해할 만한 상황이네요. 전 오히려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위치나 보호자의 그게 계속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뭐 하루씩. 네. 주 단위로. 네. 그러니까 저는 현실성 있는 걸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전담 보호자에 목매지 마세요. 네. 우선 자기네들끼리 조금 더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돼요.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대신에 안전하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걸 좀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네들끼리 어느 정도 누가 하나가 포기하고 누구 하나가 조금 이기는 모습이 나오면 오히려 더 찌부와 배지끼리의 그런 싸움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얘네들한테 달렸어요. 너희들한테 달렸대. 둘 다 준비됐지? 솔루션 바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시작을 할 건데요. 실제로 누가 싸움을 걸고 아니면 둘 다 싸움을 거는지 그리고 보호자님이 안 계실 때도 똑같은 행동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우선은 두 분은 2층에 올라가 계실 거고요. 안전하게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장 먼저 몸을 보호할 압박 셔츠와 코가 짧은 단두종을 위한 전용 입막의 착용 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녀석들의 관계를 진단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두 분 여기서 계실 거예요. 제가 내려보내라고 하면은 그냥 내려보내세요. 네. 오케이. 찌부야, 찌부 눈 잘 보이나? 네, 잘 보여요. 예. 잘 뜨고 있어요. 찌부 내려보내세요. 말 떨어지기 무섭게 아래층으로 향하는 찌부. 설 전문가의 안전 감독하에 배지를 만나게 했습니다. 오케이.
우선은 배지 같은 경우는 찌부 같은 건 바로 달려들어요. 오케이. 반대로 가볼게요. 이거. 그러니까 찌부는 배지에 대해서 지금 네. 확실히 공격성을 하나 보이고 있고 네. 배지도 그런지 한번 볼 거예요. 아, 네. 네. 이번엔 역할을 바꿔 배지를 찌부가 있는 거실로 내려오게 했는데요. 이제 내려간 건가? 조용한 것 같은데? 처음엔 거리를 조금 두는 듯 했지만 이내 찌부에게 달려드는 배지.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는 설 전문가. 둘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똑같아. 똑같아. 상황 파악 후 녀석들을 다시 떼어놓는 설 전문가. 선생님, 두 녀석들 지금 어떤 상태죠? 배지야. 배지도 달려들어요? 네,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찌부처럼 막 보자마자 달려들어서 하진 않는데 네네. 배지도 거의 똑같은 반응으로 보이고 지금 둘이 똑같아요. 누가 먼저 피하거나 이럴 생각이 없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건 보호자님 있으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보호자님이 있다고 해서 줄어드는 모습은 안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볼 게 우선 안전한 상황에서 둘이서 한번 해결하게 해볼 거예요. 네. 누구 하나 양보하지 않으려 하다 보니 보호자의 개입도 자칫 질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녀석들 스스로의 오해로 얽힌 관계를 바로잡을 시간을 주기로 합니다. 단, 전문가의 안전감독이 필요한 교육인 만큼 설쌤이 녀석들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근데 이 녀석들 감정의 골이 꽤나 깊어 보이는데요. 흥분도 좀씩 낮아지고 있어요. 멈추지 않을 것 같던 싸움도 조금씩 종전 분위기를 보이기 시작한 것 같죠? 혀 파래지거나 그러면 다 제가 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서로를 경계하며 신경전을 펼치던 도중 먼저 자리에 앉는 배지. 반면 찌부는 배지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배지가 가는 길목마다 찌부가 다 막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원래도 이제 찌부가 더 배지를 견제하고 했는데 이게 둘이 나눠 살다 보니까 찌부가 배지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더 많고 배지는 어느샌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혼자 있다 보니까. 배지의 공간이었던 1층을 조금씩 찌부가 장악해가는 반면 배지는 찌부를 피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렇게 싸움의 승자가 결정되려는 찰나 설쌤의 손이 근처로 다가가자 다시 공격성을 보이는 배지. 배지가 질투가 되게 많이 늘었어. 제가 찌부 쪽에 손만 대도 바로 시작을 해요. 얘 데리고 가보세요. 가보세요. 아예 저기까지. 사람이 개입하면 기세등등해지는 배지와 그런 배지가 못마땅한 찌부의 두 번째 만남. 그런데 이번에도 배지가 먼저 고개를 돌리는데요. 선생님, 이 행동의 의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찌부가 조금씩 이기고 있어요. 네. 배지도 예전 같았으면 보호자가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무도 안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찌부를 이길 수 있다는 거를 조금씩 예전 상태로 좀 돌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호자님은 무조건 우리 찌부를 먼저 챙겨야 돼. 그리고 찌부를 조금 더 칭찬해볼게요. 계속. 보호자님이 보기엔 어떤가요? 싸우려고 안 달려드네. 찌부한테 뭐 찌부를 만지어도 배지가. 실제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방법이지만 이 친구들한테는 이 방법이
필요했어요. 찌부 일로 와.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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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찌부 일로 와. 찌부 일로 와. 그렇지. 이제 멀리 떨어져도 다시 붙지 않을 정도 한번 막 해보고 있어요. 찌부 일로 와. 좀 전과는 달리 설쌤이 줄을 잡아도 차분한 찌부와 배지. 그렇지. 우리 이제 조금 기다리면서 애들 호흡수 낮아지고 흥분 가라앉으면 이제 보호자님 내려오실 거예요. 2층에서 지켜보고 있던 부부도 솔루션 참여를 위해 녀석들 곁으로 돌아왔는데요. 무시하세요, 그냥. 만약 이뻐해 주셔도 찌부 이뻐해 주세요. 네. 지금 해야 찌부 이뻐? 아니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네, 저기로 빠지세요. 보호자가 오자 시작된 싸움은 보호자가 자리를 비움과 동시에 멈추는 모습. 지금 딱 보이죠? 보호자님도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만 있을 때는 안 싸우고 있다가 보호자님이 이뻐해주고 얘네들이 보호자님 사랑 받으려고 하면서 싸우기 시작해요. 다시 오세요. 둘 다 이뻐해주지 마시고 싸우면 바로 일어나서 다시 나가세요. 네. 계속 반복해볼게요. 가만히 있어요? 네, 차분해지면 찌부 먼저 이뻐해주고 배지는 좀 기다리라고 할 거예요. 싸움을 막기 위해선 부부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찌부한테 가서 한번 쓰다듬어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배지는 확실히 그동안 혼자서 1층을 쓰는 동안 보호자,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거의 다 내 거여야 된다는 인식이 생겨버렸어요. 진짜 미안하지만 근데 얘네들이 같이 살려면 배지가 져야 될 것 같아요. 찌부는 또 그리고 진짜 거의 이사 오고 나서 거의 이 공간에 이렇게 오래 있어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분리되고 나서는. 그럼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지금 이 공간에 대한 관심이 많고 배지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경계하려고 하고 이 상황을 이기려고 하고 하는 모습이 계속 보이고 배지는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고요. 못 올라오게 하세요. 네. 안 돼 라고 하고 안 돼. 차분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배지가 2층에 있는 게 더 맞아요. 다경 가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간 분리. 앞으로 어떤 포지션이 필요한 걸까요? 우선은 어느 정도 뭐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긴 시간을 찌부가 1층에 내려와 있고 배지가 2층에 내려와 있고 점점 시간을 줄여나가다가 매일 한 번씩 주 공간을 바꿔나가면서 아, 여기는 우리의 공용 공간이고 나만의 공간이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 서로 오해를 하고 있는 존재는 찌부와 배지예요. 그리고 이사를 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규칙도 다 깨진 건 찌부와 배지입니다. 보호자가 아닙니다. 결국 이 둘이 만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분리가 아니라 찌부와 배지가 조금 싸우더라도 만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함께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교육도 시작합니다. 배지, 기다려. 옳지. 배지를 기다리게 한 후 찌부 먼저 간식을 챙겨주는 설쌤. 기다려. 지금 계속 찌부 챙기고 이런 게 그렇게 마음에 좋지는 않아요. 그동안 1층에서 부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던 배지. 하지만 이제는 찌부에게 순서를 양보해야 하는데요. 배지 앉아. 옳지. 기다려. 다시 복습해볼까요? 사랑은 공평하게. 하지만 순서는 찌부가 먼저. 옳지. 이걸 연습할 거예요. 배지한테만 기다려 시키고 찌부 칭찬하고 바로 배지 가는 거예요. 배지 기다려. 옳지. 잘 기다리네. 그러니까 배지 입장에서도 이제는 헷갈리지 않아요. 찌부 다음은 나예요. 그러면 굳이 움직이지 않고 막 이거를 쟁탈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찌부를 보는 배지의 태도가 아까와는 확실히 달라진 것 같은데요. 눈치 보죠. 배지가 찌부 눈치 봐요.
배지 앉아. 기다려. 옳지. 그러면서 스킨십도 같이 해줘야 돼요. 네. 기다려. 이분은 왕이야, 왕. 기다려. 찌부 역시 한결 여유를 되찾은 모습. 옳지. 설생과의 교육은 순조로이 진행됐으니 이제 보호자님이 나설 차례. 네. 가서 스킨십 위주로. 옳지. 옳지. 네, 좋아요. 되게 잘 참고 있어요. 진짜 잘 참고 있어요. 배지 기다려. 잘 기다린 것에 대한 보상으로 배지에게도 충분한 스킨십. 잊으면 안 되겠죠? 네, 좋아요. 만질 때까지는 아주 잘 기다렸어요. 보호자, 우리 여자 보호자님 한번 해볼게요. 여자 보호자님이 가장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가장 잘 붙어 있었기 때문에. 배지 기다려. 응. 옳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배지 기다려. 녀석들이 질투를 느끼는 대상일수록 교육도 더 어려워지는 법. 그런데 괜찮아요. 조금만 쉴까? 애들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분리해서 배지가 올라갈게요. 배지가 올라가서 한 우리 5분에서 10분 정도만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식으로 유도해서 데리고 가세요. 배지. 얼굴 이거 좀 벗겨줄까요? 네, 분리됐을 땐 벗겨주세요. 네네네. 찌부야. 찌부 이리 와. 잠시 안전장치를 벗고 쉬어가는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요. 자, 이럴 때 네. 찌부를 따로 연습을 조금 시켜볼게요. 표정이 좋아졌는데? 촬영 중단 중에도 쉬지 않고 열일 중인 설쌤. 흥분도가 높았던 찌부에게 절제력 교육을 보충해 주는데요. 옳지. 아유, 이쁘게 잘 받아먹네. 기다려. 대단합니다, 우리 설쌤. 기다려. 옳지. 잠시 후 다시 시작된 솔루션.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네. 네, 내려주세요. 찌부와 배지가 다시 서로 마주했는데요. 조금 자기네들끼리 우선은 탐색하고 가라앉으면 교육할 거예요. 네. 우리 다시 앉아볼까요? 편하게? 네. 우리가 긴장하면 안 돼요. 보호자님들 긴장하지 마세요. 네. 와우, 둘 사이에 희망이 보인다. 보여? 어때요? 그동안 우리 내려왔을 때 막 난리치면서 싸우던 거랑 완전히 다르죠? 네. 우리가 아까 위치를 바꾼 거예요. 여기에 찌부가 있고 배지가 내려오니까 또 그리고 덜 싸우게 돼요. 아, 네. 네. 그리고 아까 교육도 어느 정도는 좀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보호자님 혹시 괜찮아요? 한번 우리 풀어볼까요? 네, 뭐 떼면 되죠 뭐. 너무 많이 와서. 네. 그리고 드디어 녀석들의 안전장치였던 입마개를 벗겨봅니다. 네. 괜찮을까요? 앉아. 기다려. 이야, 눈만 마주쳐도 살벌했던 두 녀석. 이게 웬일입니까? 이 분위기 그대로 잘 이어가면 좋을 텐데요.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기다려. 옳지. 기다려. 그럼 교육에 실패했던 아내분도 다시 도전해 볼까요? 네. 기다려. 옳지. 녀석들의 질투심이 극대화됐던 아내의 개입에도 차분한 모습을 유지하는 찌부와 배지. 너무 좋아. 기다려. 옳지. 이게 바로 솔로몬의 매직 아니겠습니까? 보호자님도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요. 기다려. 네, 자매가 같이 있는 투샷을 본 게 얼마 만이세요? 저 한 달 반 넘었어요. 한 달 반 넘었죠. 기다려. 2달 가까이 돼갑니다. 아까 입마개 했을 때만 해도 와, 이 정도만 해도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에이, 뭘 이 정도로 놀라세요. 솔루션 이후 생긴 진짜 기적은 잠시 후 공개됩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 그 전에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익한 정보.
편하게 꿀팁. 우리 반려견들은 말로 하기보다는 몸으로 표현하는 만큼 이 행동들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 서로 올라타려는 행동. 우리가 이 행동을 흔히 마운팅이라고 부르는데, 마운팅은 스트레스, 놀이, 성적 흥분, 아니면 일반적인 흥분, 또는 강아지들끼리의 위치 관계를 정하기 위한 행동으로 많이 보입니다. 사람의 행동으로 본다면 너 몇 살이야? 내가 너보다 더 센데? 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모두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높은 곳에 올라가려는 행동. 높은 곳에 있을수록 조금 더 공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보호자가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공간은 우리 보호자들을 위한 공간이야. 너네는 그냥 올라오지 마.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같은 공간의 마킹. 반려견들의 마킹도 스트레스, 긴장, 아니면 영역 표시 등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반려견이 마킹을 하면 그 위에 아니야, 여기 네 공간 아니야, 내 거야 라고 마킹으로 덮는 경우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는 우리 반려견들끼리 이 공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모두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서로 또 규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다려. 며칠 후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배운 대로 열심히 교육한 결과 이젠 입마개 없이 만나도 이상 무. 심지어 함께 잠도 잔답니다. 야, 우리 보호자님도 이제야 진정한 신혼의 꿈을 누릴 수 있겠네요. 축하드려요. 앞으로 쭉 각방 쓰는 일 없이 사랑하고 행복하세요.